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홍재화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 중에서 근본적인 요소인 미국의 무역 적자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책에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그에 보충하고 추가해서 그리고 최신의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무역 전쟁에 관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어떻게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왜 중국은 무역전쟁을 일으켰나,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력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미국 기업의 회귀 정책, 즉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외국에 있는 외국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셰일 석유의 생산 및 수출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의 저항과 미국 외의 저항이 많았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는 어떠한 저항이 있었냐?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면은 미국 내에서 물건을 제조하면 그 제조 가격이 비싸져서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 가격이 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하자라는 것이었고, 외부의 저항은 뭐냐? 기존에 미국에 수입하던 국가들,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자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그러지 마. 너네는 자유무역을 해야 돼. 라는 논리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 정책에 저항을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저항 국가 경쟁력이 그렇게 낮느냐? 2016년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제포럼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에 의해서 제조업 경쟁력 2위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죠. 중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99.5입니다. 하지만 이 순위가 2020년에 이르면 그 순위가 바뀝니다. 미국이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93.5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쟁력은 현재도 높지만 앞으로도 더 높아져서 중국을 제치고 다시 1위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징은 제조업을 이루기 위한 전 분야가 고르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인적 역량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인적 역량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인적 자원의 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미국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여전히 세계의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생산성본부가 OECD 국가별 노동 생산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노동 생산성 순위는 6위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최상의 품질부터 노동시장에 투입할 만큼 역량 있는 저임금 고품질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미국의 혁신정책, 에너지정책, 물리적 사회기반 시설과 법적 규제 환경에서 기업 활동하기 위한 좋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1위인 중국은 단지 비용 경쟁력만 가지고 세계 제조업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경쟁력마저 이제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와 파키스탄 등 서남아 국가의 그 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케냐 등의 국가들도 제조업 기반 산업을 키우고 있어.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케냐 등의 국가들도 제조업 기반 산업을 키우고 있어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특징인
인종의 용광로라 칭하는 다양성의 조합이 미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왜 미국으로 돌아갈까요? 우선 메이드 인 USA 브랜드 이미지죠.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죠. 고객 접근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을 현지화함으로써 미중 전쟁에서 부과되는 25%의 관세와 같은 그러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이 낮아지는 생산비. 미국이 인건비가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에너지 자원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 규제가 낮아지면서 생산비가 낮아지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해외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미국 내 소비시장으로 바로 보내는, 그렇기 때문에 물류 시간 및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공장 생산 부지의 무상 제공, 기업 소득세의 감면 내지는 할인과 같은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있죠. 다국적 완성차 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미국 법인은 멕시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서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이 매우 깊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기업에 법인세를 낮춰주는 동시에 해외 공장 생산 제품에는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 강원 양면 정책으로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2017년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 투자로 17만 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 13년 사이에 24만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일자리 관련 거시 지표에서도 일제히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0년 1408만 명에서 2018년 3월 말 1551만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9.6%에서 4.2%로 5.5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이로써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소비재나 생산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셰일 석유의 생산 및 수출입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일일 석유 수출량을 보면 미국은 450, 러시아는 830배럴, 사우디아라비아는 954배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2024년으로 가면 바뀝니다. 2024년 일일 석유 수출 생산량은 러시아가 851배럴, 사우디가 952배럴입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893배럴로 무려 2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제치면서 세계 2위의 석유 수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세계 에너지 기구는 미국이 향후 5년간 산유량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1200만 배럴의 산유를 생산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했습니다. 2024년 미국의 산유량은 137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비롤 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미국이 이 기간 글로벌 석유 생산 증가량의 70%를 차지하고 액화 선연가스 생산 증가량의 7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셰일 석유의 생산 및 수출은 미국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에서 수입했던 에너지 의존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면서 심지어는 독립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제조업은 단순 저임금 노동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나 방위산업 등 최첨단 산업까지 망라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 대만 등에서 수입했고 이제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 제조업 부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못합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죠. 아울러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석유 수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생산량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섰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의 수출을 본격화한다면 무역 적자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대미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품목이나 미국 제품의 대중국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품목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제까지 보호한 것이 노동력부터 시작해갖고 천연 에너지 정화까지 갖춰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 미국이 노력만 한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무역은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물건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해 보면서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